네, 잔매거진 여름방학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부는 모의 면접 실시되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면접과 같은 상황을 저희가 연출을 하고 아주 심도 깊은 그런 질문들을 던질 예정인데요. 먼저 우리 면접 진행하기 앞서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면접 경험담들 있잖아요. 기억 남는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너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뭐냐고 어. 물어봐서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그 책을 막 설명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예, 뭐 어떤 책을 읽고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무슨 이제 마르크스 막 이런 책이었는데 난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필 그렇게 어려운 책이. 네. 당황했겠다. 예. 유진 양은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네. 들은 내용인데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려고 재밌는 개그를 준비해 갔는데 네. 그 개그를 했더니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아무튼 뭐 그 개그를 해오라고 해서 갔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그런 본인이? 거는- 네. 그냥 안 준비했어도 될 것 같았는데. 아무튼 앞서서 이제 책 뭐 읽고 있냐 이런 질문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런 건 일단 그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게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어려운 질문 하기 전에 간단하게 아침밥 뭐 먹었어 비슷하게 하는데 문제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아침밥 뭐 먹어서 같은 질문이 아닌 거죠. 막상 정말 내가 읽고 있는 책을 딱 하려면 예. 요즘에 면접 볼 필요도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만화책을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또 어려운 책을 대자니 거기에 대해서 뭐 잘 알면 모르겠지만 잘 모르면 괜히 또 긁어부스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면접 그 분야 그 근처 가면은 실제로 그런 좀 말랑말랑할 수 있는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책이라도 뭐 정의란 무엇인가 예전에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원들도 읽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서 지금 그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가방 속에 싹 넣고 마침 읽고 있습니다라고 딱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홍 쌤께서는 아까 뭐 이제 유진 학생의 선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뭐 개그나 노래 준비하는 면접생들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가다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준비해 가시는 건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요즘 면접에서 뭐 그 부분이 대세가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책 관련된 부분은 뭐 실제로 자소서에 적으라는 기업들도 있고 면접장에서 줄곧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저는 이건 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너무 본인의 색깔을 본인 색깔이 기업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하준 교수 서적도 적지 말라고 솔직히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내세우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향 때문에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들렸던 그런 서적들은 좀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일 좋은 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깊이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서적은 고전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도 뭐 그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가이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학생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 실시해 볼 텐데요. 네네. 두 학생의 자소서 실제로 읽어보셨죠? 어떤 네네. 느낌 받으셨나요? 이거 참 별로라고 얘기하면 또 당황할 것 같아서 네. 일단 뭐 그 한 학생은 너무 짧고 한 학생은 너무 길어요. 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한 학생은 너무 간결해서 있어야 할 내용들이 없고요. 또 한 학생은 너무 많아서 뭐를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좀 면접을 해봐야지 이 두 학생이 정말 원하는 게 그 컨셉으로 잡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홍기찬 컨설턴트는 두 학생의 자소서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구직을 묻는 키거든요. 그러면은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좀 날카롭기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열세하게 보기에는 좀 두리뭉실한 금속 덩어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보시는 방향성이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남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날카롭기는 한데 그 날카로운 예각이 저는 방향성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너무 강한 자소서거든요. 그러면 물론 본인 아까 꿈꿨던 그런 좀 본인 성향하고 맞는 언론사를 두드릴 때도 별로 좋지 못하고요. 그래도 너무 좀 경박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제 표현이 좀 과감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좀 드러내놓고 그렇게 표출하는 건 좋지 못해요. 그러면은 나의 성향이 그 내가 가고 싶은 언론사의 성향과 맞겠다라고 해도 그 코드를 지금처럼 연결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각 학생에게 전문가 두 분이 각각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 신유진 학생부터 면접 의자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순간이 아마 가장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 정말 싶어요. 떨리죠. 예. 실제 면접 떨리는데 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모이지만 자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시안 대표님의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면접이자인데 편하게 하세요. 되게 무슨 벌칙 기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여기 그 자소서를 보면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소비자였다가 이제 직접 뭐 단편 영화도 만들어 보고 뭐 또 써보고 하면서 생산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내가 콘텐츠 관련 직무를 지원하는 건 필연적이고 당연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약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생산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당연한 일이라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대학생들 다 뭔가 만들어 보고 실제로 자기가 또 UCC도 만들고 하잖아요. 다 생산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콘텐츠 관련 직무를 지원하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보충해서 말씀하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거기에 적어 놓은 게 제가 콘텐츠를 언제나 즐겨서 소비했고 또 대학생이 돼서는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이제 그 콘텐츠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 방송 콘텐츠 직무를 지원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쓴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문단에서 쓴 거는 그 콘텐츠를 단순히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콘텐츠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 콘텐츠 직무에 대한 그런 의미를 깨닫게 돼서 그 직무를 하고 싶었다라고 적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화장품을 쓰는데 이 화장품을 썼으니까 쓸 만큼 썼으니까 이제 유통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그 유통에 대해서 뭐 좀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네. 혹시 뭐 그런 계기가 있는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을 시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는 꿈꾸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통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홍보지를 만들고 이제 자보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제가 그때 동아리 장을 맡았을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아리 홍보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앞에서 이제 유자차와 그 찐빵 기계를 편의점에서 5만 원 주고 빌려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짜로 찐빵과 유자차를 나눠주면서 동아리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날 학교에서 김재동 씨 강연이 있었는데 그 김재동 씨 강연이 마치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동선에 맞춰서 그것들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유자차와 찐빵을 무료로 배분받고 먹는 시간에 제가 동아리 홍보를 했어서 그 해 저희 동아리 회원수가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은 많았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처럼 저는 좀 남다른 어떤 마케팅 방법을 생각하는데 좀 더 어떤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동아리에서 영상 제작을 해서 그 영상회를 열 때 그냥 단순히 우리 이런 영상회 하니까 오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영상회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제 그 유명 인사를 섭외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연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 강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서 저희 영상도 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유인하는 어떤 방법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보면 그 콘텐츠 관련 직무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마케팅, 뭘 마케팅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 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거고 콘텐츠 시장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 분야에서의 마케팅 직무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어서 바로 홍기찬 컨설턴트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진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일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해봤어요? 가장 힘든 일을 겪은 건 제가
인도 배낭여행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단순히 패기와 열정으로 갔었던 거였는데요. 어떤 여행사의 힘도 빌리지 않고 한 달 동안 이제 그 인도를 동서남북을 다 완주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 스스로 계획을 짜서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자야 할 일이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막에서 자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너무 춥고 또 위험하기도 인도 하고. 여행하면서 네. 가장 본인이 크게 배우고 온 점은 그럼 뭐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고 또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배우고 왔습니다. 본인이 컨텐츠 마케팅 부서를 지원하셨으니까 내가 컨텐츠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이유 3가지만 한번 짧게 대보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려움이 없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마케팅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적극적인 소비자였기 때문에 또 그 소비자의 입장을 제일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체력을 들고 싶습니다. 저는 국토 대장정도 했고 또 인도도 다니면서 저의 체력을 많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체력적으로도 발로 뛰면서 사람들에게 그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네. 돌아가 주시고요. 유진 양 말 굉장히 잘하네요. 네네네. 자,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담 양은 잠시 후에 이동할게요. 네네. 네. 아무래도 정말 말은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안에 사실 내용들을 보면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그 말 솜씨로 그런 걸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뭐 내가 잘 모르는 걸 질문 받았을 때도 이런 정도의 말 당당하다. 솜씨라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홍 기자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버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 기업 면접에서 지금처럼 면접하면 100% 잘립니다. 임원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계신 분들이고요. 장황한 이야기 별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키워드는 뭐냐면 힘들었던 점이 뭐고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결국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보다 과거 제가 대학 시절 남들 같은 다르게 그러니까 흔하게 유럽 배낭여행이 아니라 인도라는 좀 어렵고 좀 힘든 시장에서 제가 여행을 한번 계획한 복이 있고 제가 직접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거치면서 난생 처음 제가 낯선 환경에서도 거쳐왔었고 그런 상황을 통해 제가 뭘 배웠습니다. 이게 정리가 조금 더 돼야 되는데 장황하게 들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컨텐츠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력을 이제 소통, 그다음에 컨텐츠 좋아하고 체력 이걸로 얘기했는데 이걸로는 당연히 차별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만약에 전공이 뭐 국락 쪽이면은 컨텐츠를 내가 좋아해서 그러니까 ENM에서 제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채널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경쟁자들 죄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컨텐츠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컨텐츠를 볼 때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든가 안 그러면 비슷한 컨텐츠와 미디어 채널을 내가 사업적 관점에서 또는 기획적 관점에서 고찰했던 이력이 있다라든가 안 그러면 마케팅은 당연히 시장도 알아야 되고 제품도 알아야 되고 고객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본인한테 반드시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유진 학생 그 맞은편에는 옆자리에는 경영학도들이 굉장히 제일 많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내가 이 자리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력만으로는 차별화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네. 정말 아주 좋은 조언들 들어봤습니다. 네, 유진이 형 어때요? 어떤 부분 질문이 가장 어려웠나요?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이 콘텐츠 관련 직무에서 나만의 장점 3가지를 그쵸. 들라고 했던 게 네. 제일 어려웠던 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이니까요. 좀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자, 바로 권지담 학생의 모의 면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앞서 유진 학생의 면접을 봤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은데요. 긴장을 풀고 잘 면접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먼저. 이시안 대표님부터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게 짧게 남아서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 자소서를 보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그 DNA처럼 그러니까 많이 학습도 하고 생활환경도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했던 이력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사회운동 그런 게 제가 보기엔 무늬 같거든요. DNA라기보다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괴리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경력들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운동을 했었지만 나중에 정말 이게 바람직할까라는 고민을 끝없이 했었고 그런 고민이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자가 될 거라면 다양한 시각을 접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가치를 만들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 의미로 기회주의자라고 적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좀 나쁜 의미로 써도 그렇다면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직 기획주의자라고 아 그래요? 적었거든요. 기획주의자구나. 저기요. 죄송합니다. 어디 봐서.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사실은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확실한 오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죠. 그 컨텐츠 내용이 일단 제가 기획에 관련된 그 신입생 탈퇴율이 0%라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력 제가 네네. 얘기했던 이 괴리감이 약간 그렇게 느끼고지거든요. 아. 사회운동에 대해서 경험해 보는 것도 경험으로 하는 거지 진정성을 가지고 한 것 같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회주의자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참고할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제가 융통성 있는 사고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자, 그럼 짧게 바로 홍기찬 컨설턴트의 질문 받아보죠. 자기소개서에 다양한 사회활동 이력들이 보이네요. G20 반대 집회에도 참가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당시 본인이 그 집회에 참가하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어떤 점이에요? 그때 농민분들 쌀가마를 든 옆을 지키게 됐었어요. 근데 농민분들이 아무래도 쌀 문제는 생업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쌀은 내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해두셨는데 그냥 단순히 집회를 저 솔직히 나간 건 맞지만 그때 좀 특별한 느낌을 받았고 누군가에게는 이 시위가 생업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그걸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시간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돼서 옐로우 저널리즘 관련돼서 비판 여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담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저도 그 점에서 논문을 얼마 전에 썼었는데요. 좀 아무래도 정부의 의견을 발표 저널리즘식으로 받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언론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속보 경쟁에서 비롯됐는데 아무래도 빨리 내보내야겠다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의 무게를 좀 두려는 노력을 했었다면 조금 더 양질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론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조금 더 정확성과 신중성의 무게를 두는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는데요. 면접 잘 진행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분의 평가를 아주 짧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약간 그런 경험을 쌓는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활동들이 진정성이 좀 탈각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했고요. 이 자소서로 보자면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좀 더 경험이라는 거 말고도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주 내용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라든가 그 부분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관련된 황색 저널리즘은 선정적인 보도,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정부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보도 체계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속보 경쟁 관련된 두 가지 리스크가 있겠죠.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나왔던 부분은 본인이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표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G20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느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반적인 제가 그런 식견이 부족할 시에는 이 두 사안 사이에 링크가 걸려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발로 뛰면서 그런 링크를 알게 됐고 결국 사회 현안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고리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예전부터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지금보다 더 경로 올라가실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홍기찬 쌤이 모처럼 그러게요, 칭찬을 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해보니까. 처음엔 떨렸는데요. 또 말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 또 보완해야겠다라는 것을 배울 수도 있었고 정말 저한테는 값진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모의 면접 클리닉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또 있어야겠죠. 네,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실수록 모의 면접 클리닉 더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려야죠. 네, 방송을 통한 모의 면접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요.
하시려면요. 저희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접 공포증을 이기고 싶거나 네. 또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의 면접 클리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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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잔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worktv.or.kr 들려주셔서 다시 보기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